솔루션입니다. 뭐 하나그룹주들 대단하죠. 월요일날 방산조선 쪽에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은 월요일날 오히려 또 4%대. 근데 원체 이제 방산조선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조정을 다 이겨내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인 폭등 대단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여러 이슈 내용들이 있는데. 뭐 실적 개선폭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적이에요. 사실 실적 나오고 나서 그 해석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뭐 정책주로서의 부각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선 지나고 나서의 흐름에서도 정책주로 분류가 된다면 방산만큼의 어마어마한 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예정 데이터 기준에서는 뭐 미국발 기준인데 그쪽 기준에서는 테슬라 15배 오른 테슬라 그 테슬라 덕분에 우리나라에서는 2차 전지 어마어마했습니다. 21일 날 누적 수익이 27% 이제 형성됐다라고 해서 이제 누적 수익 탑 10에 들어가 있었고 오늘 기준에서 바꿨어요. 4월 17일 실질 거래가 터진 위치에서의 검색기 포착 그 기준을 설정을 잡았습니다. 25,000원 정도에서 포착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매도 신호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어서 아주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그룹주 뭐 아쉽게도 하나오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일단은 압축을 했어요. 다 하나그룹주에서. 그리고 하나비전도 지금 신고가입니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 하나비전도 조금 덜어냈었는데 어쨌든 지금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하나그룹 자체가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여전히 신고가 랠리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이제 펩트론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을 때에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흐름이라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제 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슈팅 범위가 굉장히 강력하게 잘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사인 보시면은 17일 이후에 25,000원 이후에 사실 한 템포 뒤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조건 따라붙지는 않죠. 우리 종목 충분히 좋은 종목 많은데 첫 번째부터 무조건 따라붙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이제 움직임이 좀 안정화되고 지금의 기준에서라도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설정 범위가 잡히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26,400원부터 그리고 고점 찍고 눌림목이 있을 때에도 계속 매수의 기준 뭐 29,500원, 뭐 37,000원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뭐 대박 나죠 쪼가 아니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슈팅에 있어서 시가총액 6조짜리잖아요. 엄청납니다. 이 슈팅에 있어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살 수 있느냐의 기준이잖아요.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봐요. 뭐 방송에서는 검색해서 뜨면 사는 거죠 라고 했는데 하나그룹주 중에서 무게감을 이쪽으로도 좀 확장시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정책주로 부각이 된다라는 거. 지금 뭐 민주당 정부 그러니까 진보 쪽이 들어섰을 때 기존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 태양광 그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태양광의 육성책이 굉장히 뛰어났죠. 뭐 솔직히 태양광 그러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대놓고 하나그룹을 12월 달에 대놓고 속된 편으로 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그룹이 멀쩡하게 주가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태양광 뭐 하나그룹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태양광 업체 기준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서 하나솔루션 번 돈 다 갖다 꼬라박았잖아요. 막말로. 그런 못된 짓거리들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리고 오늘 뭐 원고가 좀 많긴 한데 하나솔루션 컨센서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컨센서스 한번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시고 오늘은 원고가 많으면 그 다음 템포에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4월 21일 대비해서 PBR은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PR 부분은 25년도에 여전히 적자일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한단 말이에요. 왜? 화학 분야에서 돈 버는 거 태양광에 다 쏟아부었으니까 지금 1, 2년이 아니라 뭐 10수년 동안에 그 경영권 승계 작업의 명분이었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뭐 그러한 내용을 다 따진다면은 뭐 두산그룹이든 어디든 피해갈 수 있는 그룹은 거의 제한적일 텐데 지금의 기준은
하나그룹을 설정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가고 있을 때 기준에 지배구조 재편 작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해석은 일단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는 아닌데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은 지금 뭐 화학에서 번 돈 다 태양광에 쏟아버리고 그것이 이제 뭐 자산가치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할지라도 당장의 실적은 속단편으로 개판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본적인 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하나그룹주, 방산주, 조선주 저평가 아니잖아요. 하나오션이 조선주의 대장이어서 200%씩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이것은 흔히 얘기하는 호재와 악재를 얘기합니다. 호재와 악재. 그래서 똑같은 실적을 해석을 할 때에도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게 뭐 어닝 서프라이즈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당장의 펀더멘탈의 저평가라든가 고평가라든가 그 영향을 주지 않는 흐름의 기준에 심리적인 면 또 혹은 메이저들이 수급을 넣을 때 명분이 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또다시 태양광의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 부분을 육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다 깔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원 정책의 기준을 잡아내서 농가 쪽에도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이런 내용의 정책을 지금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정책이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관세 전쟁, 뭐 지금 정치적인 쇼라고 분명히 강조를 드렸고, 먼 훗날 4년 후에도 또 다른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또 같은 정부더라도 그건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윤정두가 이건 정치 쇼입니다. 미국이라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결국은 다 같이 죽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관세 부분에 있어서 유화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 있는데 결론은 어떤 부분에 기준이 잡혀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뭘 환급을 받아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실래요? 제 지금 회의 중이라.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뭐를 환급 받으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하여간에 죄송합니다. 어, 안 받아야 되는데 또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 결론은 지금 중국 쪽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 관세 부과에 대해서 미국의 상무부가 유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도 좀 이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이 명분이 된다는 거죠. 당장의 기업 가치를 뭐 당장 기준의 저평가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결론은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메이저의 저 수급 부분이 이제 기술적 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흔히들 말씀하실 때 기술적 분석이 뭐야? 그러면 볼린저 밴드. 기술적 분석이 뭐야? 일목균형. 그거는 기술적 분석의 수단이라고 그랬죠. 기술적 분석의 도구.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해서 결국은 어떤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급을 보려고 하는 거죠. 누가 샀느냐 안 샀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누가 샀느냐? 그러면 캔들이 빨간색 양봉으로 뜨겠죠. 아무래도 개파락이 나왔더라도 투자에너빌리티가 체코 문제 관련해서 마이너스 10% 개파락이 나왔더라도 누가 속단편으로 때려 사니까. 누가 샀어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하루에 1% 가까이 때려 사주니까 결국은 다 돌려놓고 마무리를 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강세를 띄면서 신고가를 내주잖아요. 그죠? 그런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캔들의 빨간색이면은 그럼 누군가 샀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인 거고, 그 다음에 캔들이 파란 색깔이면 누군가 팔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동평균선이 분봉이 됐든 일주월봉이 됐든 계속 누군가가 사줌으로써 주가가 강세를 띠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이 되겠죠. 우상향. 그잖아요. 우상향의 기울기가 나오고 누군가를 계속 팔면은 우하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또 거래가 터지면 손바뀜이 많든 매집이 많든 그렇게 해서 신뢰도가 쌓이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은 그래서 결론은 누군가가 사느냐를 놓고 보는 건데, 소형주들 뭐 바이오 쪽은 그 실체를 가늠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극대형주의 경우에는 메이저들의 수급,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순매수의 기준이 잡혀주니까 그것을 놓고 보면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누군가는 사주고 있구나, 누군가는 팔고 있구나, 뭐 이런 기준점. 그래서 1조 이상짜리 종목, 특히 1조 이상짜리, 그리고 지극히 정상적이라 할 수 있는 뭐 그룹의 계열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그런 경우에는 수급이 순매수로 외국계든 국내든 혹은 쌍끌이든 순매수로 들어와 주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뭐 예를 들면 하나오션이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70% 넘어요. 5% 이상 대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순매수로 계속 들어오는 물량보다는 사상 최대 신고가든 아니면 뭐 고점 행진이든 이런 기준에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 그리고 환매가 없으니까 재편입, 그리고 신규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비중 편입, 그리고 바닥에서 산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요 손바뀜이 많아요. 순매수보다는 손바뀜이 많다. 그 손바뀜의 가장 결정타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고점에서 계속 형성되느냐, 그러면 뭐 매수 이런 단타거리의 흐름이 형성된다라는 게 아니고 손바뀜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이 돼서 거래가 수반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모든 보조지표, 뭐 일묘균형, 볼린저 밴드, 또 여러 가지 이제 보조지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누군가가 샀느냐를 보는 것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석은 저평가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처럼 실적 대비해서 말같지도 않은 주가로 지금 형성돼 있느냐, 경기 동향은, 글로벌 경기 동향은 어떠냐, 긍정적이다, 그렇다면은 이 저평가는 해소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것을 들어 올려주는 게 결론은 수급.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뭐 실적 발표 나온 거 보시면, 또 이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 저평가입니까? 시가총액 6조 4천억까지 올라왔는데 순이익이 내년 돼서 4천억이라는 게 이게 저평가예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철저히 대처한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윤정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이죠. 근데 그게 결과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올해 2분기 이후에, 정확히 따지면 4월 17일부터인데 뭐 전체 시장의 기준으로 놓고 잡았을 때 올해 2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누구냐, 어느 종목이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뭐냐, 하나솔루션이라. 5위입니다. 5위. 시가총액은 5위가 안 돼. 20위에도 못 들어와요. 30위에도 못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6조 가지고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근데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몇 위? 5위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슈팅이 나왔죠. 프로그램 쪽에 35만 주 이상의 매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그 36만 주의 매수와 함께 추가적인 기관들의 매수까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극대형주 이외에는 프로그램 순매수는 외국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뭐 이상할 게 없어요. 시가총액 72위에 놓여져 있는 코스피 시가총액 72위입니다. 통합도 아니고 72위에 놓여져 있는 하나솔루션이 어찌됐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2분기 5위. 그 수급을 바탕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 쪽에서 햇빛연금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이게 이제 정책 수혜가 되고, 만약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처럼 그냥 압승으로 기준이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게 이제 정책주가 되는 거예요. 기존의 방산주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온 것처럼 우린 그때부터 방산주를 지금까지 손에서 놔본 적이 없죠.
중간에 흔들려서 어려웠던 적은 있더라도 비중은 계속 유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지금까지도. 나머지 부분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게 중국산 태양광 관세 부과를 유지하겠다. 이런 것도 긍정적이고 2분기 이후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순매수 5% 수준입니다. 주식수가 1억 7,200만 주 수준이에요. 1억 7,200만 주 수준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상장 주식수가 800만 주 이상 800만 주대의 매집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까지 하면은 5%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수 강도가 강력하게 들어오는 저 시점 4월 17일 12.75% 고점이 그러니까 검색기에 떴겠어요? 무조건 뜨죠. 안 떴겠어요? 무조건 떴겠죠. 그리고요 4월 21일 8.54 4월 25일 13.84 굉장히 가벼워졌다라는 거예요. 27,000원에 포착돼서 22,550원 정확히 따지면 25,000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부분도 그냥 수정할까요? 27,000원으로? 다 깔끔하게 통일해서 그렇게 할게요. 녹화 끝나고 나서. 손볼 게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28,450원에 포착돼서 38,850원까지. 근데 4월 24일, 25일 슈팅 나온 거잖아요. 17일 이후에. 그러니까 24,000원부터 슈팅 나와서 우리는 24일부터 문자 메시지 나갔죠. 보시면 4월 25일부터 24일부터 나왔잖아요. 26,400원부터. 늦었다 싶지만 아니다. 벌써 이미 슈팅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눌리길 기대한다라기보다는 계속 힘이 세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다면 따라붙을 수도 있어야죠. 24일 날 들어가고 25일 날 추가 슈팅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중 유지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수급 봐가면서 눌림목 이용해서 또 들어가고. 이날 같은 경우도 재진입 신호 여기서 이제 뜬 거 아니에요. 바로 거래 수반되면서 저게 25,000원이란 말이에요. 25,000원 수준. 그래서 뭐 27,000원이든 500원이든 뭐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바꿔놓는다고 했으니까 27,000원으로 수정을 그럼 해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24,600원에 24일 날 포착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11.79% 초록색깔 재진입이죠. 그러니까 거래가 조금 다소 제한적이니까 거래 수반되고 출렁거릴 때 진입, 재진입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래는 수반되고 출렁거릴 때. 그러고 나서는요. 하나솔루션입니다. 25일 날 8.44. 진입 후의 수익률 6.77인데 저 때는 제가 캡처했을 때 시점이고 더 고점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검색기로 이렇게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종목 검색기 무료로 받으시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전거래 거래는 넘기고 움직이는데 800억 수준인데 갈등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의 슈팅이 뭐 더 월등해질 수 있으니 그쪽의 흐름에 지금 집중하고 나서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도 어차피 우리 비중 갖고 있는 거니까 지난달까지 해서 주력으로 넣어놓고 있었던 종목이고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딱 찍어드린 종목군들로 다 날아가잖아요. 누가? IT 반도체 쪽 응? 못 가는 것 같지만 하방 잡아주고 수익 잡아주고 그리고요 하나그룹주 방산주 조선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 하나솔루션 이런 쪽에서 지금 이게 오늘 장중의 기준인데 시장 3월 포트폴리오 2월 말 종가 대비 3.59% 올라와 있을 때 7% 수익이에요. 네이버를 빼고는 2월 말 종가 대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다 지금 강세입니다. 어찌됐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못 간다 생각했죠. 38%는 올라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못 간다 생각했죠. 무겁다 생각했죠. 21%. 마찬가지 4월 포트도 시장 수익률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두산에너빌리티 3월 말 종가 기준 잡으면 31%. 이수페타시스 오늘 기준에 19% 아니죠. 더 올라가 있죠. 지금 여기서 한 템포 더 올라가 있으니까 2% 정도. 그리고 5월 포트입니다. 시장 2.7% 올라올 때 4.51.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80%를 채워넣은 포트의 기준에서의 흐름이에요. 네이버가 조금 아쉽지만은 또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한적인 것 같지만 이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이거 5월 거 이거 잘못 올려준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주가가 39,000원인데 일찍 잘라서 그런가 오늘? 일찍 잘라서? 아닌 것 같은데 일찍 잘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하이닉스가 19만 8천 원이야? 아닌데? 업해놓은 것이 아닌 과거 거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5월 달 거 다시 업해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포트폴리오가 저렇게 훌륭하다 보니 하나솔루션에 4월 17일 날 뭐 2만 500원이 됐든 2만 700원이 됐든 캡처한 거는 이제 2만 1000원입니다. 그죠? 캡처한 거는 2만 1000원에 캡처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21일 날 2만 3,600원, 또 2만 4,600원, 2만 5천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도 또 두 분이 불기둥하고 VIP 방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이 영상을 녹화해서 올려드리면 VIP 방에 들이세요. 수익이 목적이신 거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좀 이제 받아달라고 그랬는데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단 한 건도 좀 포트폴리오 받아서 주신 것도 없고.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해보고. 왜냐면은 아쉬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자산 규모들이 작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방송 보시고 오시는 분들 기준에 매번 이제 뭐 대형주, 극대형주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종목에 맞는 규모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이 방송 보시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보통 뭐 억 단위, 그리고 또 이번에 VIP 방에 가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뭐 3억, 5억 이러세요. 그러면 굳이 VIP 방에서 매수 사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하나그룹주들 다 끝났대요. 공매도 타겟된대요. 하나그룹주들 월요일날 방산주 다 깨지는데 하나솔루션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왜 못 사냐는 거죠. 왜? 지금 4월 17일 이후에도 탈퇴 재진입 신호까지 나왔고, 그리고 21일 날에도 진입 빨간 신호 이후에 슈팅. HTS 버전 같은 경우에는 VVIP 회원님들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시간 기준에 뭐 삼양식품도 또 떠 있고 종목이 좀 많아졌어요. 시장이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시 기준점에서. 그리고 얘네들 지금 뭐 상한가 들어가고 추가 변동성 나오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진입 이후에 14% 수익입니다. 저거는 이제 이탈됐다 재진입의 수익이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한진칼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그러니까 VVIP 방에 오셔서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같이 대처하시면서 이런 수익 범위들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가끔씩 연락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VIP 방에 문자 사인이 안 왔는데요. 똑같은 문자 다 나갈 수는 없죠. VVIP 방과 VIP 방에. 그리고 변동성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문자로 차마 못 나가고 라이브 방송에서 기준 잡아서 설정해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APR 뭐 상한가 간 부분부터 따지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부터 개장 전에 하나솔루션의 전략을 8시 25분에 일단 올려놔 드렸고, 다른 종목 없잖아요. 지금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전략 올려놔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와 하나솔루션 두 종목이 딱 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뭐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좀 눌려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들어갔나 우리가 몇 달째예요 지금?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지금 오늘 들어갔어요? 몇 달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유진 로봇 뭐 상한가 나는 문자 못 받았어요. 어제도 교육해드렸고 검색기에 분명히 떴었고 저 수익 범위들을 뭐 다 가지고 나가셨고 가지고 가셨고. 그래서 5월 13일 이후에 5월 14일에 추가적인 상한가에 뭐 한진칼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인 수익 범위들은 사실상 뭐 CS윈드 같은 경우에도 진입 이후에 뭐 수익 범위가 대단하죠. 근데 보시면 강하진님 같으신 경우가 이렇게 하나솔루션 오늘 기준에서도 7%대 수익, 두산에너빌리티, 토모큐브 개별 매매 기준에서도 정보 수익을 잡아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VVIP 방과 VIP 방은 차별화를 둔다는 게 아니라 이 녹화 자체도 VIP 방은 제가 볼 땐 끝까지 다 안 보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끝까지 보시는 경우에도 한 템포가 늦죠. 그러면 자산 규모가 있으신데 굳이 뭐 하려고 뒤에 들으시고 혹은
나 혼자 고민을 하시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솔루션을 지금까지도 안 사다가 오늘 들어와서 38,000원에 샀다. 그럼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깜깜하잖아. 37,200원인데. 우리 기준은 다시금 바닥 찍고 돌리면 예를 들어서 1%, 1.5% 돌리면 예를 들면 37,500원에 또 매수인을 또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자가 너무 촘촘히 나갔고 오늘 하루 종일 나갔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응? 결론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렇게 대처하시면 돼요. 비중 모자르신 분들은 더 채우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라이브 방송이 아닌 외부에 계신 문자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매수사인이 어제 뭐 33,000원에 나왔는데 오늘 못 샀는데 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지금 편입의 기준입니다. 비중을 이렇게 채우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입 이후에 이렇게 11.79%까지 올라올 때 진입 이후에 그럴 때 문자는 25,000원, 26,000원에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문자 나가기 전에도 또 녹화 들어갈 때 이미 다 전략을 설정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게 수익이 극대화되는 거지. 응? 그렇지 않나요? 응? 개파락 10% 나온 두산 에너빌리티 24,000원까지 대체시장에서 무너지고 정규시장에서 26,000원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윤종도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더 지켜봅니다. 돌리면 들어갑니다. 26,000원부터 매수해 나왔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VIP방에서 그걸 못 기다리고 손절을 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돌릴 때 매수 강도를 드리는데 이걸 여기서 왜 사야 되나 생각하시면서 미처 따라붙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연휴가 껴서 중간 범위가 이제 좀 쉬어가는 범위가 됐는데 쉬어간 이후에 5월 8일 5월 8일에 31,000원 했던 거예요. 오늘 얼마? 38,000원이에요. 특히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공포감에 앞선 그 하나그룹주, 방산, 조선 그 조정에서 윤종도는 걱정하지 마세요. 응? 여러 가지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은 이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오늘도 갭상승이 나오고 어찌 보면은 따라붙기 힘든 그 흐름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점이 12.76인데 검색기로만 따지면 캡처한 게 8%니까. 근데 우리가 문자가 오늘 36,400원에 나왔나요? 아닌데. 오늘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문자가 13일 어제 기준에 33,500원. 오늘도 한 36,300원이죠.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는 8시 25분에 하나솔루션을 벌써 이미 올려놔 드렸잖아요. 채팅방에. VVIP방 여기에도 하나솔루션 개장 전에 이미 8시 25분에 대체시장에서 한 4%, 6% 강세를 꼈기 때문에 올려놔 드렸단 말이에요. 대체시장에서 강세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 정책적인 코멘트 8시 25분에 그리고 영상 녹화해드린 것도 25일이에요. 24일, 25일 이때라도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슈팅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볼 겁니다. 4월 17일이면 얼마예요? 27,000원일 때 아니에요? 27,000원일 때 검색 기준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라이브 방송이니까 듣고 같이 대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입하실 때 문의 전화가 오면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잖아. 교육하면서 넣어드리는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방송 보시고 가입하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보시고 가입하시는 기준이다 라고 하면은 누가 뭐 설명하려고 그래도 듣지 마세요. 그냥 나 VVIP 가입할 거예요. 끝. 그냥 뭐 문자는 얼마고요, 몇 개월에 얼마고요. 그거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딱 기준을 잡았으면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지. 흔들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장이 폭락을 하면 폭락하는 대로 내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윤정도 도움 받아야겠다 해놓고 그 다음날 반등 나오면 또 가입 안 해. 장이 이렇게 좋을 때 또 냅두니까 내 종목도 조금씩 반등은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또 가입 안 해. 그러다 보면 누구는 이런 기준점을 잡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또 누구는 편하게
검색기에서 이런 교육 내용들이 전부 압축돼서 검색기에서 매수 신호 나올 때 잡아내서 수익을 내는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문자 사인도 못 받고 전략도 못 듣고 그냥 막연하게 얘 갖고 있으면 가겠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지. 조금 전에 보신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처럼 조금 전에 보신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갖고 계셨어도 시장 대비해서는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만 갖고 있어도 계좌 시장 대비 수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계좌가 마이너스인 이유는 걔네들 가지고 뭐가 되겠어라고 해서 엉뚱한 종목 사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현대차 이거 멋부리려고 방송 갖고 나갔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멋부리려고 갖고 나갔겠습니까? 하나솔루션 이거 멋을 부리려고 갖고 나간 거예요? 왜 여기다가 펩트론도 넣고 속단편으로 계잡주도 넣지? 예? 그래가지고 운 좋게 한번 상한가 가면 대박 나셨죠 하면 되는데 이런 극대형주를 넣어놓고 이 극대형주에서의 포트폴리오의 수익이 월등하다? 그 기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3일이 아니라 이게 이제 15일이겠죠? 5월 15일? 5월 15일 공략주의 기준에 처음은 아닙니다만 하나솔루션, 하나시스템 같은 그룹주를 이렇게 넣는 경우가 드물어요. 근데 하나솔루션도 자신감 가지십시오의 기준으로 어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었어요. 왜? 하나 그룹주 안 무너집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안 무너지겠는데요 라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MSCI 지수 편입 기준이 5월 16일 06시 정도면 우리나라에 발표가 돼요. 06시 30분. 미국 현지 시간 기준에 발표되는 시간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06시 30분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슈 범위가 있으니 그 이슈 범위의 수급. 그리고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변동이 나오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은 지금 강하진님 갖고 계신 하나솔루션의 이 수익 범위가 97주 갖고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3550원일 때 기준입니다. 23,000원대 들어가셨고 3550원일 때 31%예요. 그러면 23,000원에 들어가신 거 지금 38,000원이니까 15,000원 올라왔네요. 15,000원이면 대략 한 70% 가까이 수익이네. 이러니까 수익이 잡히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들으시고 VVIP 회원의 기준에서 검색기 활용하실 수 있고 그게 MTS 버전이 아니라 HTS 버전 활용하실 수 있고 띵동 매수 신호 나오고 이게 4월 24일이고 이게 25일 날짜의 화면이에요. 17일 날짜의 화면이 없나? 우리가? 4월 17일? 다시 한번 제가 봐볼게요. 없을 수 있지. 근데 일단 어찌됐건 하나솔루션의 저 슈팅 범위의 저 흐름 저게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게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 진행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제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입 재진입의 흐름이 멀쩡하게 설정돼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일단은 뭐 그땐 차트는 없었네요. 그러니까 검색기에 떠 있는 기준에서만 설정을 잡아드렸으니까 17일 기준에 갭상승 이후에 거래 터지고 그리고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템포에 바로 이제 우리는 따라 붙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갭에 대한 교육을 다 해드렸는데 12일 날 그 설정돼 있던 차트 이날 방송 갖고 나가려다가 이제 방송을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이때 32,750원이거든요. 요거 교육 다 받으신 분들은 박성기 TV에서만 시즌 8번째잖아요. 한국경제TV 10년 이상을 방송을 거기서 해줬고 하루에 뭐 4번 5번 나가는 날도 있었고 박성기TV 8년 이상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9년 박성기TV에서만 10년 가까이 메인 프로죠. 거기에서 이런 교육을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해드려요. 2023년부터는 안 해드리고 있어요. 잘. 왜냐하면 검색기가 나와서 이 교육을 안 해드리더라도 이렇게 갭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에 띵동 매수 그게 27,000원부터 매수에 나오니까 띵동 매수. 그래서 10일 날 기준의 급증갭의 목표 주가가 4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때가 32,000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가 오른쪽에 글씨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 흐름이 14일 기준에서는 한 단계 더 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점도 이제는 논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이게 2008년도 도서인데 이때는 1조 이상짜리가 130개 종목이었고 지금은 한 250개 됩니다. 예? 근데 매집이 이 정도 되면은 주가는 그러니까 지금 5% 이상 매집이 돼 있잖아요. 오늘 것까지. 그럼 주가는 30에서 50% 정도 들어 올려진다. 수급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올라가죠. 근데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에 종목군들도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도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예 프리미엄이 제한적인 종목군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 얘는 프리미엄이 이제 오늘 슈팅으로 인해서 쌓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5% 이상의 지분이 이제 형성되는 거고 3에서 50%, 30에서 50%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저는 이 수급 범위가 더 확장될 걸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13일까지의 누적 수급인 거고 아주 멋들어지게 사모펀드가 들어와 있어요. 얘는 단기 성향이 크죠. 근데 금융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ETF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해칭 물량 또 판매 물량에 대한 편입 기준인 거고 연기금 쪽은 중기, 그다음에 투시는 단기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 성향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외국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파란 색깔 개인들이 물량 뺏긴 거, 그다음에 개인들 물량 뺏긴 평균 단가가 24,000원인데 오늘 거래가 터져 있고 위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저 단가는 계속 상향됩니다. 지금 기준, 전일 기준만 따져도 50%면 42,0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매집의 기준을 45,000원에서 5만 원을 잡는 거예요. 오버슈팅까지 감안을 해서. 응? 오버슈팅까지 감안해서. 오늘 기준에서는 849만 주가 아니라 더 들어와 있겠죠. 응? 마찬가지예요. 주봉의 기준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갭에 대한 기준들. 갭에 대한 기준들. 여기서 보시면 요 갭에 대한 기준 있잖아요. 캔들 장악형 뜰 때 매수 신호 26,000원대 초반이죠. 그때 우린 매수를 들어간 거고 만약에 여기서도 조금 더 일찍 보고 싶다 그럼 라이브 방송은 여기죠. 장악형이 뜨는 요 시점. 요게 얼마예요? 24,000원. 첫 번째 오버슈팅 나오고 거래가 초대량으로 터졌을 때 600만 주면 거래대금이 얼마? 1,300억이에요. 평상시에 안 터지던. 그때가 2만 원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2700원. 이럴 때 띵동 매수 신호 나오는 거지. 검색기가 무슨 뭐 도깨비 방맹이었고 지 마음대로 띵동 매수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결론은 주봉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12일 날짜에 밑에 갭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저 갭이 14일 날짜에 기준 잡았을 때 주봉 갭이 당연히 월요일 이후에 하나그룹주들이 눌림목을 받았지만은 그게 3만 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매수세를 냈고 강력하게. 결국은 그 결과물이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이동평균선 안 그려놨잖아요. 이동평균선을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사람이 이동평균선을 보나요? 이동평균선의 보조지표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모멘텀 차트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울기를 먼저 찾아내고 영선 위에 꺾임 크로스, 영선 위에서의 흐름, 거기에 갭까지, 거기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얼마나 멋들어집니까? 돌파갭의 목표 주가가 4만 원, 4만 5천 원인데 이것도 상향해야죠. 이제 4만 5천 원, 5만 원으로. 응? 월봉 마찬가지예요. 장악형이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슈팅 29일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장악 확인형 5월 달에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장악 확인형이 뜨고 이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2일째인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이미 장악형이 뜰 때 월봉에서도 2만 원대 초반에 띵동 매수, 그리고 단계별로 매수, 그 다음에 장악 확인형에서 또 매수. 충격받기 전에는 지속적인 매수 신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때 월봉하고 이때 월봉하고 오늘 하루의 슈팅이 이렇게 크게 차이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연봉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상승 장악형으로 갈 수 있는 4만 원 넘기기 시작하면 슈팅은 더 커질 수 있는 4만 원 넘기면 슈팅이 더 커질 수 있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라이브 방송과 여러분들이 일반 방송의 차이를 누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보시고 아 나는 내 자산이 최소 1억 이상이니까 VVIP방 또 VVIP방 가서 수익을 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 기준이 잡혀야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뭐 유튜브 찾아오셔도 되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투자에너빌리티 지금 최근에 계속 위에다 올려놔 드렸잖아요. 그 하나솔루션도 또 올려놔 드릴 거예요. 또 바꿀 거야. 투자에너빌리티 APR 이렇게 있는데 APR은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이니까 여기도 신고가를 얘기를 합니다만 펩트론 또 하나솔루션 어딨어? 하나솔루션 시스템 하나 시스템 또 하나솔루션 하나오션 지금 요 녹화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또 올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오시면 종목 검색기는 여기서 무료로 신청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에이벨바이오의 폭등의 비밀 74,100원 찍고 눌려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지하고 있어요. 고점 물량에 대한 손절이라든가 저점 물량의 차익 실현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수급이 손바뀜 수급으로 연출돼 있으니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해나간다 라고 해서 바로 전거래일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펩트론입니다. 이틀 전에 두산에너빌리티 APR 다시 빨간불로 돌리고 강세를 띄고 있죠. 얼마나 못 들어줘요. 이런 수익 범위들의 내용을 여러분들 걸로 다 만드셔야지.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영상 무료로 보시고 종목 검색기 신청하시고 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뜨니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나는 자산이 좀 제한적이고 교육을 많이 받고 싶어요 하시면 불기둥 AI 활용하시고 그리고 아닙니다 나는 수익이 목적이에요 그러시면은 자산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IP방으로 오시고 자산이 1억 이상이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방송 오셔서 편입기준 설정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전략을 미리 좀 듣고 이 영상을 다 듣고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저는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 그 청취 시간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한 분당 평균 또 많이 들으신 분들은 몇 분 들었는지 거의 안 들으세요. 듣겠냐고. 재미도 없고 다 지난 거 얘기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97년도 96년도인가 증권카드가 39년 된 거예요. 39년 럭키증권일 때 윤정도 써 있잖아요.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대우증권 1억 리그에서 5만 명 참가한 실전 대회 그 중에 1억 리그에서 7,681% 7,681% 이런 타이틀이 7개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나 KRX 이런 데서 가만히 두겠어요. 초청 강의하고 제발 좀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우리 홈페이지에 동영상 교육 좀 넣어주세요. 임직원분들 교육 좀 해주세요. 또 대학 가서 강의하고 대학원 과정도 지금 개설 추진하고 있죠. 대학원 과정 사회교육은 말고 대학원 과정을 그 이후에 22년부터 검색기 만들자고 여러 증권사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저히 귀찮아서 안 만들다가 마지막에 이제 만든 거죠. 마지막에 23년 4월 달에 정식 버전이 오픈된 거예요. 23년 4월에. 그때부터는 윤정도가 세상 편하게 사는 거죠. 그전에는 개장 초마다 종목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오늘 변동이 나올까. 교육 시켜드린 대로 캔들 뜨고 거래 터지고 이동평균선 기울기 우상향 되고 이슈 있고 수급 들어오고 그거를 일일이 다 어떻게 찾냐고. 한 30가지 정도 수식을 줬더니 증권사 본사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증권사 본사에서 만들어준 거 조금만 강아지님처럼 조금만 활용 잘하시면 돼요. 그 불기둥 AI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하단에 관심 종목이 아닌 불기둥 AI 탁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에 맞게 누르시면은 종목도 많이 안 나와요. 2,400개에서 몇 종목 안 나와. 오늘은 좀 많이 나온 편이지. 10종목이 넘었으니까. 하나솔루션 21,000원, 23,600원, 24,600원, 25,000원, 29,000원, 30,000원, 31,000원, 33,000원, 36,000원, 지금 38,000원, 지금 현재 37,400원, 500원 공방.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응? 지금 1기 때 그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에 나온 종목 위주로 매매 따라하기가 작년 기준이죠. 작년 1사분기 기준에서 72%. 응? 시장 주도주들 설정 범위 잡고 요 계좌 수익률은 시장 수익률 2배 이상.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매매 따라하기를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원체제 변동성이 좀 커서 올해 기준에서도 1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대략 한 50%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를 편입하고 난 이후에 저 수익 범위에서 26% 수익 범위에서 이제 멈춰져 있었느냐 아니면 변동에 따라서 매매를 했느냐에 따라서 고점 차익 실현 신호 또 저점 재편입 신호의 기준을 설정해서 기준을 잡았다면 대략 한 150% 정도 돼 있습니다. 그거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시 매매 따라하기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이제 뭐 공지를 해드리든 할 테니까.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금 31,000원대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해 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벌써 이미 여기서 26%에서 몇 번 매매가 잡히신 경우에 지금 대략 한 50% 정도로 수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기준에서 전체 수익 범위가 오늘 기준의 변동성의 범위가 하나 솔루션하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를 수반하고의 슈팅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25% 비중의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변동성 기준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수페타시스도 움직이고 있는데 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2%대 뭐 3% 수준인데 조금 눌려져 있는 종목도 있고 아쉬운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그룹주들 대부분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세 종목이나 갖고 있고 하나오션도 뭐 어제 압축은 했습니다만 하나오션 또 하나 비전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뭐 IT 쪽의 기준에서도 한미반도체 쪽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아름아름 자신감 가지시고 전화번호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 좀 제발 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이 영상 링크를 또다시 VIP 방에 드릴 거예요. 포트폴리오 회사로 빨리 보내주시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도 포트폴리오 빨리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하시고 나서 수익 내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합류하시고 특히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은 필히 VVIP 방으로 넘어오시고 어차피 자산 규모가 뭐 3억 5억이신데 그거 아끼면 뭐 할 거예요. 3억 가지고 계신데 예를 들어서 3억 가지고 계신데 하나솔루션에서의 수익 범위가 누구는 10% 내고 누구는 아까 얼마예요? 2만 만약에 4천원, 6천원, 2만 6천원부터 들어갔어도 12,000원 수익이잖아요. 그럼 얼마야? 대략 한 4, 50% 돼요. 그럼 뭐 비중을 뭐 속된 편을 몰빵할 건 아니지만 그 수익률과 수익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VIP 방하고 VVIP 방하고는. 영상 VIP 방에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옮겨오세요. 옮겨오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빠르게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해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